시카고 북부 전역의 무장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대학가 시위가 고등학교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LA 한인타운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40살 한인 양용씨 유족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에서는 한 흑인 군인이 주택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차별이 분자 수준의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주요 의료 네트워크인 어센신이 사이버 보안 문제로 의심되는 사건 발생 후 시스템이 일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다 활발한 고객 유치를 위해 인플레이션으로 일제히 인상했던 상품 가격을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기 식료품점들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내세우며 할인 전략에 나섰는데요. 유명 체인 알디가 이번 여름 250개 이상의 품목의 가격을 인하합니다. 영국, 스웨덴 다국적 거대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가정폭력 생존자들이 지역 핫라인에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북부 전역의 무장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난밤 사이 노스웨스턴 애비뉴 500블럭 인근에서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남성 2명이 권총으로 무장한 채 식품점과 주류 판매점에 들어가 현금을 챙긴 뒤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매장 안에 있던 고객들의 지갑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건은 오후 11시경 노스웨스턴 애비뉴 7400블럭에서 권총으로 무장한 3명의 남성이 식품점과 주류 판매점을 털려고 시도했고, 또 다른 사건은 오후 9시 45분경 1900블럭 웨스트 피터슨 스트리트에서 발생했는데, 이 역시 권총으로 무장한 2사람이 주류 판매점에 들어가 현금이 담긴 서랍기 2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사건의 피해 업소는 각각 웨스트 피터슨 애비뉴 1900블럭과 또 노스네이글 5200블럭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으며, 이들은 범행 후 어두운 색의 세단을 타고 도망했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대학가 시위가 고등학교로 확산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18세 미만 고등학생들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오리건주 살렘, 텍사스주 오스틴, 워싱턴주 등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시위 참여 학생들은 가자지구 휴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시위는 시 또는 학교 당국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시위에 나서자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비교적 진보적인 도시의 초중고 공립학교 관리자들을 불러 학교가 반유대주의를 용인하고 있느냐라고 압박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발발한 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이른바 Z세대에게서 다른 연령에 비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일 LA 한인타운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40살 한인 양용씨 유족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양씨 유족과 변호인단은 바디캠 공개를 통해 경찰이 왜 총격을 가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과잉 진압 여부 파악을 위한 LA 카운티와 연방 차원의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양 씨의 부모는 정신질환 증세로 호소하는 아들을 치료시설로 이송해달라고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했죠. 양 씨가 시설 이송을 거부하자 정신건강국 직원이 경찰을 불렀고 집안에 양 씨와 경찰관들만 있던 상황에서 총격이 발생한 겁니다. 유족에 따르면 경찰은 양 씨에게 총격을 가한 이후 구급대를 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시간이 넘도록 유족에게 양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죠.
양씨 측 변호사 라이언 컨스 변호사는 정신질환자 1명을 이송하기 위해 무장경찰 등 9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되고 경찰이 현장에 있던 물리적 증거를 인멸한 뒤 현장 접근을 허용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또 흉기를 든 정신질환자를 대응하는데 왜 총기가 사용되는지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양씨 어머니는 아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며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LAPD는 사건 발생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양 씨가 거실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전진했다고 총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LAPD는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바디캠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조사 결과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에서는 한 흑인 군인이 주택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 오칼루사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4시 28분 한 아파트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가 알려준 집을 찾았다가 이 집에 있던 공군 상병 로저 포슨에게 총을 쐈고 포슨은 총상 여러 발을 입고 숨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경찰 바디캠 영상을 보면 경찰관은 신고자를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나 그가 알려준 아파트 호수를 맞게 찾았고 문을 2차례 두드리면서 보안관이 와 있다고 외쳤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타난 포스는 권총을 쥔 오른손을 바닥을 향해 내리고 있었지만 경찰관은 즉시 포슨에게 총을 여러 발 쏜 겁니다. 포슨의 유족 측은 포슨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30분 동안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고 또 아무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경찰이 왔을 때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문 구멍을 통해 살폈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아 신변 안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갖고 있던 총을 들고 문을 열었다고 덧붙입니다. 오칼루사 카운티 보안관실은 경찰관의 총격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언론들은 최근 흑인들이 자택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차별이 분자 수준의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 글로벌 공중보건대학원 아돌포 퀘바스 교수팀은 이 연구는 차별을 분자 수준 변화와 연결, 노화 관련 질병 사망 사이의 잠재적 근본 원인을 밝힐 것이라며 차별 경험이 노화 과정을 앞당기고 또 질병 조기 사망률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인종, 성별, 체중, 장애 등 정체성 관련 차별을 겪는 사람은 심장질환과 고혈압, 우울증 등 건강 문제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차별과 노화의 생물학적 연관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으나 차별이 건강 문제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차별 경험이 생물학적 노화 촉진과 관련이 있고 또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차별을 덜 경험한 사람보다 생물학적 노화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주요 의료 네트워크인 어센신이 사이버 보안 문제로 의심되는 사건 발생 후 시스템이 일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센신 측은 지난 8일 특정 기술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되었다며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자사 시스템에 대한 연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모든 관련 규제 및 법적 지침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철저히 관리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센신 네트워크에는 일리노이를 포함한 전국 19개 주에 3만 5천 명의 의료진과 140개의 병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편 올해 초에도 이와 유사한 사이버 공격으로 루리 어린이 아동병원과 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컴퓨터 시스템이 몇 달 동안 다운돼 약품 제조와 치료비 상환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다 활발한 고객 유치를 위해 인플레이션으로 일제히 인상했던 상품 가격을 다시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최대 공예품 전문점인 마이클 스토어는 최근 5천여 개의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고, 또 의류업체인 H&M 역시 올해 초에 비해 상품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아이케아 역시 수백여 개에 달하는 제품의 가격을 평균 10에서 20% 인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물가 상승으로 상품 가격이 평균 20%에서 30% 급등한 반면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쇼핑객들이 지갑을 닫거나 또 특가 상품 위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또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할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기 식료품점들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내세우며 할인 전략에 나섰는데요. 유명체인 알디가 고객들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250개 이상의 품목의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합니다. 일리노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노동절까지 총 1억 달러를 전략할 계획이며 일부 육류 제품은 7월 10일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요 할인 품목은 건강과 여행 관련 품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디는 최근 2028년까지 미국 내 800개의 새로운 식료품점을 추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현재 일리노이주에서만 217개의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 베이비자러스가 올해 말 시카고 지역의 콜스 매장 6곳에 재개장 소식을 알렸는데요. 콜스는 시카고를 포함해 일리노이 내 12개 지점에 기존 매장과는 다른 세션 구조와 또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베이비자러스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 매장들은 선별된 200개 매장 중에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객들은 이 매장에서 기존 콜스 아동복 제품군과 함께 보다 종합적인 유아용품들을 쇼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놀이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또 이벤트 등이 운영됩니다. 시카고 지역의 6개의 매장은 4220 놀스 할렘 애비뉴, 9350 졸리엣 로드, 허킨스, 303 일리노이 루트 83 엘머스트, 2140 놀스 엘스턴 애비뉴 시카고 등입니다. 영국, 스웨덴 다국적 거대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팍스 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3월 5일 유럽연합에 자사 코로나19 백신 팩스제브리아의 판매 허가 철회를 자발적으로 신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날부터 EU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법원에서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매우 드물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 약 석 달 만에 나온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으로 영국 등 자사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한 여러 국가에서도 판매 허가 철회를 신청하며 코로나19 백신 사업을 접을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 측은 상업적인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며 이번 결정이 부작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이 부작용 피해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고소한 상태죠. 텔레그래프는 TTS 부작용은 영국에서 최소 8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심각한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합니다. TTS,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mRNA 기반 백신과 달리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에서 드물게 보고되는 부작용입니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가정폭력 생존자들이 지역 핫라인에 연락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양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주정부에 안전한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건 시카고와 교외 지역에서는 가정폭력 보호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가정폭력 핫라인은 2023년 전화 문자 메시지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90%가 증가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2개의 쉼터를 운영하는 윙스의 CEO 겸 사장 레베카 하달은 주 전체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핫라인을 운영하는 네트워크는 지난해 47,349건의 신고를 받았는데 이는 2022년보다 27%, 2019년보다는 90%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은 아직 2023년 데이터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2년도에 하루에 2,000건 이상의 전화, 채팅, 문자가 수신되는 등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합니다. 지난해 시카고에서만 일리노이주 가정폭력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6,123건으로 전년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시가 3년 만에 증가세를 보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전화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이스트 사이드와 사우스 시카고, 사우스 쇼어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 전략 부문에 대해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 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됐던 관세 인상 방식 대신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전지 등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상법 301조 등에 따라 부과된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수년간의 검토에 따른 것이며 기존 관세도 대체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소식통들은 14일쯤 이러한 방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발표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트리키에서 보잉 화물기가 동체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난 데 이어 세네갈에서는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등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이틀새 3건이나 발생했죠. 이런 가운데 보잉사 항공기 부품 생산 과정에서 수백 개의 결함을 발견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추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 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85명을 태우고 이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탑승객들은 비상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승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튀르키예의 알라니아 인근 공항에서는 보잉 737 여객기가 착륙하던 도중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죠.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등 190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부상자는 없습니다. 이딴 사고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잉사 비행기 동체에서 최대 200개의 결함을 발견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나왔는데요. 보잉의 부품 공급 업체에서 일했던 전직 품질 검사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보잉으로 배송될 비행기 동체 부품에서 최대 200개의 결함을 종종 발견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숨기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내부 고발이 공개되기도 했죠. 미 항공당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18세의 나이로 정치 무대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베런 트럼프가 오는 7월 15일에서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대의원의 일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7월 전당대회는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행사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미 과반의 대의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베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현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베런은 10살의 어린 나이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키가 2m가 넘는 장신으로 성장했는데요. 베런은 플로리다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최근 졸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0대인 베런이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등록된 것은 그만큼 트럼프 일가가 공화당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대 약간의 소나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주일 이틀 동안 완연히 개인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도 차츰 더 올라 주일에는 낮 최고 80도로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45도. 토요일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57도, 습도는 91%, 바람은 북동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